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방금 미국 충격 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센 게 터졌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보편 관세를 두들겨 맞을 경우 수십조부터 수백조까지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에 대하여 전 세계는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서는 중인데 트럼프는 야심차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터님과 입질 진행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방금 미국 충격 발표 정말 경제위기보다 더 센 게 터진 거나 다름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철강까지 이 관세, 첨단산업, 보호무역, 방위 지금 미국이 아예 탱크를 끌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 충격 발표. 트럼프 10일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나 관세를 때리겠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통 일 아니죠, 이거? 자, 미국 폭탄. 철강은 그 전에 이야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게 이번엔 처음이죠. 중국의 대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가 어떻느냐. 먼저 10일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첫 임기 때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11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 상호 관세 발표하겠다. 관세 받는 만큼 부과. 지금 미국도 좀 그럴 만은 해요. 적자투성인 나라가 많습니다. 저쪽은 50% 때리는데 여기는 관세 10%밖에 안 때리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 너희들이 때려라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똑같이 때리겠다. 이게 상호 관세인데 미국 입장에서요. 미국산 석탄 아무튼 이번에 중국 한번 볼까요? 자,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10일 중국 미국에 10% 추가 보편 관세 부과. 중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 자, 미국산 석탄, LNG의 15%, 원유 농기계의 10%.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치고 가죠. 중국도 10에서 15% 관세를 때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구글, 광물자원 통제, 자, 일루미나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 중국 이제 미국에게 대듭니다. 절대 양보란 없어요. 이제 그 다 각오하고 전쟁 치르는 거죠. 외교 볼까요? 우크라 전쟁 끝내.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푸틴하고 본격적 통화를 진행하는데 참 야비한 푸틴하고 협상이 어디까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일본은 정말 자존심을 다 구기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아부의 기술로 관세 협상을 했어요. 아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 납작 엎드렸죠. 이거를 지금 다른 나라 언론에서 아부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선 살고 보자. 자, 트럼프는 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200만 명 이주. 이스라엘 표현 들어줬네요. 너희들 200만 명 거기 살지 말고 가자지구에 자, 팔레스타인인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거기를 미국이 정말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놓겠다. 미국이 개발해서. 지금 이렇게 포고를 하자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 유럽도 반대하고 있고요. 원래 가자와 이스라엘의 양립을 원했는데 완전 트럼프가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트럼프 무역전쟁이 있지. 미국 무역흑자국 초비상. 여기 보시면 예전에 2018년, 19년, 예전 20년까지 1기 때 중국에 때린 거 보세요. 25에서 10% 관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10% 관세 부과. 그랬네요. 500억 달러 중에서 우선 340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지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2천억 달러 규모의 10%에서 25% 인상. 정말로 갈수록 세졌잖아요. 지금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자, 이익이 처음으로 나온 게 2월 4일. 중국산 수입품 전체 10% 추가 관세 부과. 내용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미국산 석탄, LNG에 15%, 원유 농기계, 자, 트럭에 10% 보복 관세, 텅스텐, 비스무트 등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자, 미국이 2014년 상대 국가별 무역 적자 얼마나 컸냐? 중국 보세요. 2,954억. 너무 지금 적자가 크네요.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겠죠. 또 수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빼갑니까? 유럽 연합 2,356억 달러.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지금 2천억 달러가 중국 유럽으로부터 합쳐가지고 얼마 손해예요? 거의 5천억 달러가 넘어가네요. 이러니 트럼프도 열받죠. 자, 멕시코 1,718억 달러. 엄청나네요. 24년 무역 적자.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독일 848억 달러. 대만 739. 일본 685. 우리나라 666.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네요. 자, 미국 무역 수지 추이.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9,184억 달러. 약 1조 달러의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수출 수백조 감소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게 불똥이 지금 튀게 생겼어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줄겠죠. 먼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일단 다른 나라는 척척척만 하고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하나 있고요.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2는 중국의 10%, 캐나다와 멕시코, 캐맥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게 최악인데 전 세계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편 관세 10%. 그렇게 되면 오른쪽 보실래요? 먼저 중국 10%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하고 대중국 수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영향이 없어요. 수출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많이. 세 번째는 완전 망하다시피 줄어듭니다.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3번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원래 목적은 1번이나 2번입니다. 미국의 목적은.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3번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여튼 보자고요.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 대중국 수출이 8억 불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 4억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억 1천만 달러 정도밖에 수출이 감소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10%에다가 캐나다, 멕시코 25%를 때린다. 자, 중국 10% 추가 관세,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줄어듭니다. 자, 수출이 줄어들어요. 근데 대미 수출은 오히려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 수출 감소폭은 2억 2천만 달러로 오히려 중국에만 때리는 것보다 더 양호해져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중국 10%, 캐나다, 멕시코 25%에다가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세 10%를 때린다. 이래버리면 이게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어요. 자, 대미 100억 달러, 대멕시코 등 32억 달러 적자가 나요. 이것도 추산인데 이거에 서너 배 더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미친 듯이 적자거든요. 아무튼 진정한 반공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 공산주의 정말 싫어하는데 진정한 반공은 반공 입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흑자를 최소화내려고 해야지. 그렇게 적자로 완전 나라 말아먹을 정도까지 적자를 내는 상황이
그게 중국을 좋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의미심장한 바가 크죠. 저는 중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료 한번. 전 세계 보편 관세 132억 달러 손실로 지금 위기. 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이거 위에는 뭐 4억, 2억 이 정도인데. 자, 볼까요? 대미 흑자가 최대 위험이죠. 오히려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한국이 대미 수출입 추이. 와, 지금 보면 수출이 확실히 수입도 늘어났지만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꾸준히 늘었네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도 타겟이 됩니다. 물론 중국, 유럽, 베트남 이런 곳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죠. 다만 베트남이나 멕시코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 물건을 제주에서 파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부는. 자,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 추이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347억 달러. 수입은 겨우 21억 달러. 미국산 뭐 자동차가 인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추이는 232, 214, 지금 거의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가 흑자인데, 밑에 보세요. 밑에. 그렇게 반공을 외치고 반중을 외쳤던 사람들이 적자 한번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정부가 적자를 낸 건 아니죠. 똘마니 같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낸 거죠. 그렇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중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적자 늪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미국발 폭탄, 한국 경제에 덮친 3대 폭풍, 관세, 인플레이션, AI. 정말 이 관세 여기가 잘 이번에 이겨내야 합니다. 미국의 타겟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괜히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아까 수출 그게 줄어드는데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잘 극복해야 돼요. 소비, 수출, 고용 핵심 지표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소비도 망가졌는데 수출까지 이래버리면 중국장 납니다. 관세 전쟁, 수출보다 소프트 파워 및 해외 투자. 그러니까 수출도 비중을 두지만 소프트 파워, 핵심 투자 이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실어라. 탄소세 이것까지 해버리면 한국 철강 자동차 엄청나게 두들기 맞죠. 이 철강, 우리나라도 철강 강국이에요.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I 가뜩이나 중국이 선점을 먼저 했는데, 자, 미국이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제조업 AI 핵심, AI 뒤지면 제조업체는 완전 붕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는 AI 시대예요. 로봇. 아셨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AI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뭐 반도체? 뭐 다 연관이 됐겠죠. 배터리 다 연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동차 연관이 됐죠.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만 꼽으라면. 트럼프 불확실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 축소. 자, 인플레이션. 그럼 당연히 관세 전쟁 맞불려면 자, 미국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 기업, 관광, 특히 요즘은 AI, 한글, 국방. 지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것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뭐 자영업자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물건을 팔 수 있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국가가 첨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세 인플레를 해결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 지금 한글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 줄 아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파벳?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글이 첨단이라면 알파벳은 뭐 원시는 아니고 한 중세? 현대도 아닙니다. 중세 시대. 자, 일본? 일본어? 일본어는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그러면 한자? 아예 그냥 구석기 시대 이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용 시대. 얼마나 그 외국의 언어들이 우리나라 언어하고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대한민국의 문자만 그냥 보여지는 거 12,000글자를 쓸 수 있고요. 발음 나는 대로 다 씁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AI가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사라졌던 거 있잖아요. 여린 히읗이라든가 옛영이라든가 순경은 비읍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되살리고 또 그거 몇 가지 또 자음 이런 걸 창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기록합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12,000개 기록하는데 영어네, 일본어네, 중국어네 걔들 300~400개밖에 기록 못해요. 알겠습니까? 맥도날드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못 쓴다고요. 그렇게 단어가 30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음절이. 그리고 혹시 이제 에얼리언 우주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영어로 소통한다? 아, 예외가 많아요. 이게 영어가 A가 A로 발음했다가 R로 발음했다가 정말 불규칙적입니다. 근데 한글은 안 그래요. 정말 입모양도 벌뜨고 천지인 조화, 모음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AI에서 바탕을 둔, 한글의 바탕을 둔 언어 체계,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리한 여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단기간에 50년 만에 선진국인 줄 아세요? 물론 요인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왜 선진국인 줄 아세요? 한글 때문에 그래요. 한글 때문에 인터넷 강국이 됐고요. 선진국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그럼 왜 북한은 한글 쓰는데 못 되냐? 아니, 김일성 그 쫄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뭐 발전이 되겠어요? 제일 안 좋은 짓거리만 하고 있고 핵이나 만드는데. 제 말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렇게 유리해요. 앞으로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 한글 하나가 진짜 유리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자동차, 반도체, 국방, 오, 자동차 관세 장벽 넘을까? 현대차, 기아,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 유리한 상황을 잘 이겨내야죠.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170만 대 판매, 현대차 트럼프 취임식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알아서. 보조금 부정적, 자동차 20% 관세, 전기차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한국 산업시장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반도체 로봇 시장 선도할 수 있습니다. AI 중국 기술을 탈취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쪼잔하게 기술을 탈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3단계 나눠서 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타겟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국방. 지금 여러분들 방산주 계속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K9, K1 전차, K9 자주포, 뭐 현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독일의 제일 비싼 자동차, 미국의 제일 비싼 자동차 얘들하고 성능을 겨뤘을 때 안 밀려요. 가격은 반토막도 안 돼요. 가격은 반토막인데 성능은 훨씬 좋아. 다연장 로켓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조선 세계 최강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잠수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뭐 해서 비행기 기술도 세계 8번째로 자체 개발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게 국방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국방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말 하죠.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트럼프가 국방비 지급해라. 한국 방산, 미국과 적극 협력, 공동 수출하면 돼요. 미국 관세 강력돼요. 지금 중국과 인도, 중국은 미국 관세의 전기차 배터리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확장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응하고 있어요. 인도도 유럽, 호주, 일본 디지털 수출 선도하면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고 있고, 브라질, 멕시코 무역협정 관세 두 나라가 체결했죠. 그리고 중국과 교역을 확대 선언하면서 미국을 열받게 하고 있죠. 남미, 자, 브릭스 회원국처럼 중국 교역 확대.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요, 은근슬쩍 그 빈틈, 다른 나라의 불만을 섭수해가지고 미국과 대항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영국,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미국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목표는 물론 관세도 있지만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대 비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미국에 대한 세계의 보복,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유럽도 긴장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 보복하고 있고 중국 보복하고 있고 유럽 보복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중국은 오늘부터 바로 보복 천명하고 보복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하나 둘씩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자, 1월달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5주 연속 한국 부동산원 서울 보합이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0.3, 0.2, 0.1, 0.0000 0으로 계속 5주까지 갔다가 자, 서울 딱 지난 이번 주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0.02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봄, 여름, 가을은 상승이나 폭등, 겨울은 보합이거나 약간 상승이거나 약간 하락이거나 그렇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2022년만 제외하고 10년 동안 똑같은 패턴. 자, 이번에도 다른 나라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돈은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주식도 뛰고 있고 다른 나라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계속 커졌고 이러면 집값이 양극화예요. 양극화.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미 상승 턴했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폭락론에 빠지지 마시고. 상승 70%, 금리 인하, 화폐 가치 하락, 해외 집값, 추가 상승, 양극화.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외가.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내적인 요인,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집값 거품, 양극화 심화. 양극화는 뭐 기정사실이고 이거 하락은 30%인데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서울로만 놓고 본다면 90%예요. 올해 상승 확률이. 자, 트럼프의 포효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미국은 매일매일 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